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무엇이길래 미국 재무부 쪽 자료를 좀 봤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핵심 수익원은 무엇이냐? 서클에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결제 관련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슈터입니다. 오늘은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식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서클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서클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서클 주가 한번 보셨습니까? 한 달 전인 6월 초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공모가는 31불이었죠. 근데 지금 얼마냐? 저도 말이 안 나오는데 700% 이상 급등을 한 200불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가가 1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최근에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을 갖다 통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거의 확신을 가지게 됐고요. 이 서클이 발행하고 있는 USDC가 이러한 지니어스 액트 기준을 갖다가 거의 유일하게 충족하고 있는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발행사인 서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거죠. 두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서클에 저희가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이 변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리스크로 얘기 나오는 게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는 이자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클도 결국에는 변신하지 않겠습니까?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같은 플랫폼 사업을 갖다가 확장할 것이라고 시장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과열 신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이라고 하는 기업은 2013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핀테크 디지털 자산회사입니다. 단순한 크립토 기업은 분명히 아닌 거죠. 처음에는 암호화폐 결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 세계 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게 된 거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6월 초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이제 시가총액 500억 달러에 달하는 전형적인 성장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USDC를 발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송금, 결제, 디지털 자산 거래가 가능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회사의 핵심 수익원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USDC 준비금에 대한 이자 수익입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고금리 환경에서는 유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수익이 거기에 따라서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수익성 나빠지는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주가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존재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하지만 서클의 성장 동력을 살펴보게 되면 조금 다른 생각을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얘기를 조금 먼저 하면서 미래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폐를 활용해서 해외 송금 그리고 결제를 쉽게 하자는 스타트업이었다는 거죠. 소액 결제, 국경 간 송금이 거의 비즈니스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재는 좀 달라졌습니다. 서클 같은 경우에는 USDC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준비금 운용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자 수익이 전체의 매출의 80% 정도 차지하고요. 이게 대부분이 여기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래가 현재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결제 인프라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클 페이먼트 네트워크,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 그리고 B2B용 API 인프라 플랫폼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익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이자 수익부터 나중에는 비자나 페이팔 같은 수수료 기반의 리커링 레버뉴로 전환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자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네트워크 기반의 플랫폼 회사로 변신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향성은 상당히 분명해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규제하고 있는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이 상원에서 통과가 됐죠. 스테이블 코인의 합법성하고
어떻게 이걸 제도화 시킬 건가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도대체 무엇이길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하면 디지털 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코인 1달러로 고정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과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장점이 있는 거죠. 안정적이라는 거죠. 결제가 용이하다 보니까 24시간 전 세계 어디서든 은행 없이 수수료가 거의 없이 송금, 결제,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대신에 쓸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단점도 물론 존재합니다. 단점을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담보자산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국채나 달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코인은 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신뢰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발행 회사 기업이 파산되거나 규제 당국이 갑자기 야 너네 거래하지 마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발행사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술적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 자체가 기술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신뢰감이 흔들리겠죠. 현재까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런 기술적 결함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고요.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되면서 이제는 규제와 투명성을 갖춘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결과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그 스테이블 코인의 중심에는 서클의 USDC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까요? 미국 재무부 쪽 자료를 좀 봤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2025년에 2,47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년 후죠. 2028년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하고 2030년 되면 3.7조 달러. 불과 5년 사이에 시장 규모만 보게 되면 10배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로 보게 되면 거의 60%에서 70% 달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말 놀라운 성장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성장률 상당히 놀라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초래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보게 되면 미국 달러 패권을 중심에 두고서 USDT와 테더의 USDT죠. 예.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현재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USDT가 65%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서클의 USDC 같은 경우는 26%, 나머지 코인이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단순 시장 점유율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권 편입 가능성과 거기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테더 같은 경우에는 홍콩 기반입니다,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별로 미국 쪽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하고 있고요. 자체 감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제도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갖다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반해서 USDC는 테더 대비해서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미국의 본사를 두고 있다는 것이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친화성을 가지고 있고 글로벌 신뢰도를 갖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외부 감사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딜로이트가 매달 준비금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요. 준비금 자산 같은 경우에는 블랙락에서 운용하는 국채 중심으로 블랙락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가장 투명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 인증 측면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한 구조이고요. 유럽의 규제죠. 미카의 최초 인증을 받은 스테이블 코인이기도 합니다. 미카 잠깐 말씀드리면 이 뭐의 약자냐 하면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시장 규제안의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카는 암호자산을 규제하는 최초의 초국가적 법률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러한 규제를 갖다가 통과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서클의 장점이라고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장돼 있는 스테이블 발행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도, 공시 의무,
자금 세탁 방지 등 모든 것이 체크가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신뢰도, 공시 의무, 자금 세탁 방지 등 다양한 측면이 동시에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DC 같은 경우에는 USDT 대비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USDC가 이렇게 좋은데 이걸 발행하고 있는 그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 우리가 투자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괜찮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USDC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USDC의 발행사인 서클에 투자하게 되면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클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존재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500억 달러이고요. PER로 봤을 경우에는 약 180배, 올해 포워드 12개월 앞에 이익을 기반으로 해 봤을 경우에는 180회에 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 기반으로 봤을 경우에도 PS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생각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페어밸류 혹은 적정 가치를 측정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DCF를 사용하고 다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조금 해봤는데, 제가 아무리 그 노력을 해도 현재 측면에서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는 그 정보 측면에서의 그 적정 가치 대비 회사가 조금 한 두세 배 정도 과도하게 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래가는 달라지겠죠. 거기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봤을 경우에는 조금 높지 않나?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지나친 파트너 의존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준비금 자산의 대부분은 블랙락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의 유통 대부분이 코인베이스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업적 리스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수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게 두 번째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경쟁 심화일 것 같습니다. USDT 같은 경우에 USDC의 경쟁자죠. 가장 강력한 테더 USDT의 그 시장 지배력은 아직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을 진입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아마존, 월마트, 심지어 애플까지 진입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페이팔, 리플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시장이 60에서 70% 성장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겠습니까? 기회는 존재하지만 이에 따라서 이기도 같이 존재하는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은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의 규제를 모두 충족한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입니다. USDC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달러의 표준적인 후보이고요. 전 세계 결제 시스템의 중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규제 정비 이후에 제도권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투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서클을 투자하게 되면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에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투자 판단을 잘못할 리스크랑 같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이 있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고 지나친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고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요새 결제 관련주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공약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디지털 자산이 공공금융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성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유럽의 미카 같은 것들을 갖다가 도입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한국은행이 이창용 총재께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입장을 갖다가 바꾸신 거죠. 이전에는 통화주권 침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최근에 입장이 바뀌신 거죠. 기술의 발전을 갖다가 수용해야 하고 스테이블 코인도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국의 중앙은행조차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공존 가능성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관련 종목들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가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발 서클 찾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을 누가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발행을 은행이 한다라는 좀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럼 누가 유통을 할 것이냐, 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고요. 이 유통을 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죠. 뭐 비지사, 소비자, 온체인 지갑 등 다양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베팅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경쟁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종목 찾기 저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이슈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